자,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이제 URL이 아까 2번 쳤는데 제이슨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시면 F12 눌렀을 때 이쪽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어요. 탭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해올 때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했고 얼마나 걸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임이 EX02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태가 200번이다. 200번이라고 쓴 거는 정상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입이 있는데 타입은 도큐멘트고요.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이런 정보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정보를 치시면 이쪽에 이제 3번 이렇게 EX3 쓰시면 여기에 이제 400번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스테투스는 404입니다. 404이고 됐죠? 404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제 그때 이렇게 볼 때는 404 메시지도 404로 나오면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고, 통신에서도 통신 상태가 지금 404입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오류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500번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처리 서버 오류가 되면 500번으로 바뀌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외 처리를 해요. 예외 처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면 정상 통신이 된 거예요, 오류 난 거예요? 정상 통신이 된 거죠. 그래서 200번이 됩니다. 여기가 아시겠죠? JSP로 예외 서버 오류가 나서 JSP로 가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보여서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걔가 200번이 해서 이제 스테이투스가 500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이제 리턴 타입 중에서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거나 이러면은 오류가 난 거예요. 예외 처리했어요. 그럼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상태에 대한 요 스테이투스 번호를 지정을 해서 넘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헤더나 이런 걸 넘길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 엔티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리스폰스 엔티티를 이용해서 처리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샘플 3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더 만들고요. 지금 샘플 3이 없었는데 샘플 3에 해당되는 것을 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EX3 이렇게 해서 샘플 3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EX3으로 만들 거예요. 3이 이렇게 됐습니다. 리턴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리턴되는 객체가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스폰스 바디가 있고 리스폰스 엔티티 예, 여기 있죠? 스프링 HTTP에 여기 있네요. 엔티티. 네, 여기다 치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데이터 집어넣을 거는 문자열 메시지 보낼 거고요. 메시지 보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먼저 짜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게 될까?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사실은 이제 JSON 데이터를 보낼 거다, XML 데이터를 보낼 거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에서 꺼내면 이제 문자열이 중요해서요. 문자열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 그래서 스트링인데 여기다 MSG 이꼬로 썼습니다. 쌍따옴표 찍었고요. 세미콜론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됐죠? 네. 들었나요? 그럼 얘네들 JSON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중괄열구가 먼저 필요해요. 중괄열구. 키 땡땡 밸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키는 뭐 쌍따옴표 찍으셔도 되고, 쌍따옴표 찍으면 안에 있는 쌍따옴표는 역슬래시를 붙여서 얘네들은 이제 그 안에서 쌍따옴표로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name, 이름을 출력할 거예요. name. 이렇게. name 출력하셔야 되고요. name. 쌍따옴표 찍고 쌍따옴표 사이에 name이라고 쓴 거예요. name. 그 다음에 땡땡 쓰셔야 되죠. 땡땡 붙여야 되고요. 키를 씁니다. 키는 쌍따옴표를 붙여서 그 안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역슬래시. 쌍따옴표가 아니라 JSON 데이터에서는 따옴표 써도 된다는 거 아시죠? 그냥 따옴표로 할게요. 따옴표로. 이게 귀찮으니까. 이게 역슬래시를 계속 붙여야 돼서. 귀찮으니까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어서 분리를 하고요. 분리해서. 플러스 이어붙이기 연산자. 부여 안에 이제 get 부여.getName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JSON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중괄호 닫고를 하시면 요건 이제 네임만 넘기는 거예요. 네임만 넘기자. 대시했죠? 자, 에이지도 넘기자. 그럼 여기다 콤마 찍고요. 콤마 찍으시고 그 네임부터 이렇게 쭉 썼던 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합니다. 쌍따옴표 찍는 데까지 복사하셔가지고 가운데다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 네임 대신에 에이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역슬래시 쌍따옴표가 있는데 이 역슬래시 쌍따옴표 아니고 다음 이겁니다. 그 인용보 따옴표 그 다음에 쌍따옴표 플러스 get age가 되는 거죠. 여기는 get age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쌍따옴표를 찍어서 이제 이어붙이기 중괄호 닫고 해놔. 그 인용부 한 개 빠졌네요. 인용부 한 개 빠졌어요. 맨 끝에 인용부 한 개지. 그 문자열 사이에 여기 공백이 있어요. 쌍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공백 없이 쓰고 있죠. 이렇게 쓰시면 age와 name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어서 썼다. 그 XML 태그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보내는 건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얘가 어떤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데이터의 특성 통신을 할 때 데이터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 어디에 담기냐면 헤더라는 데 담깁니다. 헤더 데이터 중에서 헤더가 어떻게 되냐, 헤더 안에 이름도 있고 파일 이름도 있고 어떤 데이터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특성을 좀 바꿔주시면 여기 보시면 그 헤더를 꼭 안 만들으셔도 되긴 해요. 헤더 그 HTTP 헤더라고 해서 HTTP 헤더 그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헤더를 전용하는 헤더스가 누구냐, 헤더이네요. 헤더스는 헤더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겠죠. 헤더 HTTP 헤더 이게 HTTP 헤더스가 있는데 HTTP 헤더가 없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헤더스네요. 헤더스 S 헤더스 붙였고요. 헤더스에 헤더 이렇게 썼습니다. 헤더 뉴 헤더를 이제 해서 뉴 헤더 뉴 HTTP 헤더 컨트롤 스페이스바 나와라. 예, HTTP 헤더 이렇게 멀리 가 있어. 임포트가 안 됐어. 헤더스 세미콜론. 제가 딴 걸로 바꿨나봐요. 헤더 to HTTP 헤더스 헤더 바꿔라. 뭐를 타임 미스매치래요. 제가 타입을 잘못 썼나봐요. 지금 헤더 헤더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임포트 되는 게 뭘 임포트 했다 이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요. 그 HTTP 헤더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서 넷의 HTTP 헤더가 있고요. 이게 넷이겠지 설마? 스프링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은 패키지를 죽이면 org 스프링 프라이머게 HTTP 헤더스 올려놨는데요. 올려놔서 add 매치 아규멘트가 필요하다. 뉴 하는데 뉴 할 때 아규멘트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HTTP 헤더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여기 저장하고 다시 밑으로 와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헤더스 두 개가 있네요. 자바 넷의 HTTP가 아니라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HTTP네요. 더 저거 쓰시면 여기 파라미터 아까 전에 넷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전달 안 하고 뉴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얘 쓴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HTTP의 HTTP 헤더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잘못해서 설득했다면 임포트 지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우셔서 사용하시고. 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헤더를 추가를 뭐 하자 이렇게 해서 썼는데 헤더 안에 저희가 헤더 안에 이렇게 헤더 안에 헤더를 추가할 거예요. 점 다음에 add 추가합시다. 추가하는데 헤더 안에다가 뭐가를 막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쌍따 한표 찍어서 지금 이게 형태가 그 보내주는 데이터의 형태가 컨텍스트가 아니라 컨텐트 다시 타입이고요. 타입이고 컨텐트 타입에서 이제 저희가 지정할 때에 상단에 찍으시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돼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손 데이터예요. 지금 세미콜론 찍고 문자는 캐릭터 셋은 UTF-8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UTF-8 8입니다. 저장하시고요. 데이터 보낼 때 이 데이터 또 보내고 헤더에다가 이걸 붙이면 얘가 제이손 데이터로 브라우저가 제이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HTML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라고 인식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형태를 제이손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내는 게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되셨나요? 네. 얘는 지금 보내는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요. 보내는 데이터는 제이손 데이터라고. 제이손 데이터고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한글은 UTF-8로 엔코딩 해달라고 엔코딩 해주세요. 엔코딩을 UTF-8로 했다는 얘기는 이걸 브라우저가 나중에 이걸 처리할 때 이제 이걸 UTF-8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쓴 거겠죠. 요 프로그램 자바 지금 짜고 있는 프로그램이 UTF-8입니다. 자,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내려는 요 리스폰스 엔티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엔티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new 하세요. new 하시면서 리스폰스 엔티티라고 쓰시는데 리스폰스 엔티티 할 때 여기 상태만 보낼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문자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바디하고 그 다음에 스테투스 상태를 같이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 스트링과 헤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헤더를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디 요게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헤더고요. 그 다음에 상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걸 선택한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오류 나서 아무것도 안 하려면 이게 스테투스만 보낼 수도 있어요. 상태만 보낼 수 있고 저희가 그 여기 오류 났을 때에 오류입니다 라고 처리하면서 상태를 500번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메시지만 이용해서.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 댓글을 잘 써보세요.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이제 t바디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상태는 200번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걸로 봤을 때 네 번째 거 선택을 해서 엔터 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메시지 MSG 문자를 썼고 헤더는 여기 헤더 스로 이게 변수를 헤더 스로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 S 그래야 이제 여기 쓸 때 요거랑 같이 맞죠. 그 다음에 스테투스는 상태 번호를 쓰는데 상태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애우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애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는 HTTP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투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HTTP 스테투스로 나오고 이너블레이션이 나와요. 이너블레이션 열거형이고요. 열거형 쓸 때는 그냥 인티자 숫자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쓸 수 있는데 몇 개 안 써요. 상태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안 들어와요. 이럴 때 이너벨레이션을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너멀레이션을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시고 점 쓰세요.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그 문자열로 얘가 어떤 상태의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오케이. 나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 그래서 오케이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오케이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200번. 아시겠죠? 예, 200번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에. 그래서 문자열을 이용해서 그냥 오케이 잘 됐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오케이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 오케이가 붙게 되고요. 이너멀레이션인데 이게 200번입니다. 요거 대신에 200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숫자로 쓰면은 내가 틀린 숫자를 막 쓸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상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죠. 작성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 제가 이제 이 실행 결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 숫자를 정확하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404, 200, 500. 아시겠죠? 그 정도 알고 있죠? 그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 되고, 뭐 URL에 해당되는 게 잘못됐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URL에 해당돼서 잘 썼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이제 리스폰스 바디 안 썼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엔티티를 사용해서 리턴하는 경우 사용한 경우 썼고 URL은 EX03입니다. 그 EX03 아까 없었는데 새로 고침하는 거죠. 서버는 다시 돌아왔을 것 같고 새로 고침하시면 저희가 문자열로 보내고 있는 거 이렇게 문자열로 보내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제이손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통신해 보시면 OK 해서 200번이 나온 거죠. 200번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통신을 했다. 통신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다. 처리가 됐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리스폰스 엔티티입니다. 리스폰스 엔티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하시면서 그 상태, 통신 상태나 헤더 변경. 그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신. 여기 저희가 순수한 데이터 자체 전달하기 위한 객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객체입니다. 엔티티라는 객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요게 이제 써져 있는 게 제너릭이라고 얘기하죠. 제너릭인데 맨 앞에 메시지 볼에는 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타입입니다. 여기 제너릭에 해당되는 게 여기 메시지에 대한 타입이 스트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타입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헤더스니까 헤더는 여러 가지 키 앤 밸류로 여러 개를 이제 중괄호 중괄호를 이용해서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컨텐트 타입만 붙여놨는데 컨텐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여기 헤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헤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으시고 스테투스는 생략 못하고요. 메시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객체로 됐죠? 예, 전달해서 사용하는 객체. 그래서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